네, 경희 비례탄의원의 강지춘 원장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제일 운동하기 좋은 날씨고, 또 우리가 들이나 산으로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입니다. 또 돌아오는 주말에 좋은 계획 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가 두드러기가 잘 생길 수 있죠. 피부가 붉어지고 발적이 되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실은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타나는 두드러기, 바로 한랭성 두드러기고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서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랭성이든 콜린성이든 치료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한랭성 두드러기에 있어서 왜 날씨가 추워지면 두드러기가 생기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의 포인트를 제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피부 관리 시 주의사항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울 때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날씨가 춥든 덥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추워지면 딱 두드러기가 생긴단 말이죠. 계절적인 두드러기다, 통년성 두드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먹거리를 먹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평소에 신부 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생활의 습성이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부 온도는 높고 모공은 열려져 있고 피부 온도는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신부 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찬바람을 맞거나 찬 공기에 놓이게 되면 바로 그걸로 인해서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지금 신부 온도가 낮아져 있는데 신부 온도가 더 낮아지는 추위에 노출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신부 온도가 더 낮아지면 모공은 어떻게 됩니까? 더 닫혀버리잖아요.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고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자, 그 열은 또 어디로 갈까요?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확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동 부위에 피부 온도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피부가 발적이 되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당연히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피부 발적이 나타났을 때 그게 한랭성 두드러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콜린성 두드러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신부 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위에 확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위에 노출된다는 소리는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신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모공이 확 열려서 땀이 확 분비가 되면은 방출이 되면 되는데,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되는데 피부 온도만 올라가고 모공이 안 열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타임이. 그러면 몸속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가는데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바로 그때 피부 발적, 화끈거림, 따가움 증상이 생기는 것은 콜린성 두드러기다라는 이야기. 중요한 발병 기전인데 이걸 다른 분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두드러기, 접촉성 두드러기, 압박 두드러기, 수성 두드러기 이런 거 다양하게 많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도 다 외부에서 열 자극이 갔거나 어떤 음식물에 의해서
신분도가 낮아지고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물질에 접해졌을 때는 다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실은 좀 더 광범위하게는 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거는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두드러기의 증상들.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팽진이나 맥관 부종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죠. 조직이 윤기가 되는 거죠. 자, 조직이 윤기가 되는 현상, 조직이 변형이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윤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관 부종이나 팽진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좀 약간의 증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가려움증이잖아요. 가려움증.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모공이 닫혀서. 왜 모공이 닫히죠? 신분도가 내려갔으니까. 이해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개발한 피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의 증상들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쉬워서 무슨 이런 의학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쉽습니다. 진리는 또 법칙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피부 발적, 자결감, 화끈거림이 생기죠. 피부가 붉어진다, 자결이 생긴다, 화끈거림, 다 피부 온도 올라간 결과죠.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레토 세라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시면 꼭 그거 보시고 다시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부 모기증이죠. 뭐 이것도 간단한 건데 지금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긁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긁은 그 자국을 따라서 마찰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는 더더욱 올라가는 거죠. 더더욱. 그러면은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지니까 피부는 더 볼록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긁은 자국을 따라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 피부 묘기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피부 묘기증도 긁은 부위가 붉은색을 띠거나 하얀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도 미묘한 차이입니다. 붉은 경우는 긁은 부위가 주변 피부보다도 더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찰열에 의해서 열이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붉은색을 띠고요. 하얀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특히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많아요. 원래 아토피 환자는 피부 온도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긁어버리면 긁는 순간 그게 마찰열이 생겨 그게 모공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럼 열이 순간적으로 확 빠져나가 버리면 오히려 그 긁은 부위의 피부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얀색을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아니에요. 인체 물리학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의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저희 한의원에는 서모그래피가 있는데 체열 영상 촬영을 해보면 다 상체로 열이 쏠려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럼 상체로 열이 왜 쏠려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은 신분도가 낮아지면 모공이 닫힌다 그랬잖아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되는데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다 닫아버려요. 먼저. 왜? 손발끝의 온도가 낮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진을 딱 찍어보면 열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그 포스팅을 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다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려 있잖아요.
자, 상체로 열이 쏠렸다는 의미는 그럼 뭐죠?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쳤죠? 심부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심부온도가 낮는지 높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사진을 보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다 심부온도 아닙니다. 그거는 피부온도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부온도를 측정해 놓고 고열이 생기면 그냥 해열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심부온도가 높아졌을 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피부온도가 높아졌는데 해열제를 먹는 건 원래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부작용이 심하다. 약물의 부작용이 심한 겁니다. 왜? 정확한 100%의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량성 두드러기의 치료의 그 하나의 맥점은 뭘까요? 당연히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아요. 서양의학이든 제가 개발한 이 피레토 세라피든 간에 피부 온도를 낮춰야 피부 발적, 자결감, 화끈거림, 피부 발적, 팽진, 맥관 부종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낮추자고요. 하지만 나의 생명의 온도인 심부까지 낮춰야 됩니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그냥 싹 다 낮춰버려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높아진 것은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오히려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피부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항시 치료의 핵심 포인트는요.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치료의 법칙이에요, 3대 법칙.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완치가 어렵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두드러기 환자들에 있어서 우리가 치료 시에 또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공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할 수 있어요. 근데 건조하다고 보습제나 오일을 발라버리면 모공은 더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름증은 더 심해지고 열쏠림도 더 심해져요. 절대로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면 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계면을 더 활성한단 말이죠. 그럼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운동해줘야 됩니다. 엑서사이즈 해줘서 우리가 자꾸 땀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생화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찬 음식, 기름진 음식은 우리가 피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두드러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량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건강한 하루, 가름증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